네, 서울 등 수도권에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깜짝 폭우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도로와 주택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네, 남부와 중부로 오가며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폭우의 원인과 전망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남부에서 쏟아지던 폭우가 수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참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도 많이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죠. 일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영남 지방, 그다음에 월요일에는 호남 지방, 그다음에 어제는 이 대전 등 충청 지방까지 비구름들이 강하게 쏟아지다가 이후에 어젯밤부터 해서 수도권에 굉장히 큰 물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예. 경기 고양에서 지금까지 265mm가 기록이 됐고요. 서울 도봉구에서도 역시 이제 187mm, 그래서 뭐 150mm 안팎 정도 굉장히 큰 비가 단시간에 집중이 됐고, 시간당으로 봤을 때 경기 고양에서 73mm, 서울 강서에서 68mm인데 이 정도면은 거의 양동이로 물에 들이붓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지방까지 이 비구름대들이 강하게 좀 올라오면서 이 수도권에 굉장히 강한 폭우가 쏟아지게 됐었고요. 뭐 충청 지방에서도 역시 이제 큰 피해가 발생을 했죠. 대전에서는 곳곳에 차량이 통제가 됐고, 감천에서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되기도 했었고요. 농경지 침수가 잇따랐고, 이 부산에서도 하회마을 주택 담장 일부가 무너지는 등 비 피해가 좀 크게 발생을 했고요.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서 또 이제 고양 지역, 이런 경기도 지역에서 어젯밤부터 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은평구에서는 다세대 주택 600여 가구가 침수가 되면서 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요. 팔당댐이 어제 오후부터 방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강물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그 잠수교가 어젯밤부터 해서 이 보행자가 통제가 됐었는데 오늘 아침, 이른 아침에 일시적으로 통제가 해제가 됐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한강의 수위는 서해 바다의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면 다시 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또 이 보행자의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현재는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서울의 연세대학교 앞 일대도 역시 이제 폭우로 인해서 2시간가량 물에 잠기기도 했었고, 강남구와 동작구에서 가로수가 쓰러지는 이런 비 피해도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젯밤까지 해서 서울에서만 하수도 역류 신고가 480여 건 접수됐다 밝혔고, 고양시에서도 일부 저지대에서 주택 25채가 침수가 되는 등 이 침수 피해만 70여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제 전국 곳곳에서 우리가 이제 게릴라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지적으로 폭우 구름들이 발달을 하면서 영남, 호남, 충청, 수도권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폭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나흘째 장맛비 마냥 연일 비 소식인데 왜 이렇게 길게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건가요? 네, 당장 뭐 어젯밤에 내린 이 수도권의 폭우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어제 그 기상청의 당초 예상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그러니까 수도권 중에서도 이제 북한과 가까운 지역에서 굉장히 큰 폭우가 발달할 것이다, 폭우 구름이 발달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폭우 구름들이 이 북한 쪽으로 상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갑자기 이제 기습적으로 남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 수도권 지방, 특히 이제 서울이라든지 경기 지방에서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상청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습 폭우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게 됐고요. 뭐 사실 지금철, 그러니까 8월 말에서 9월 초는 이제 한반도를 굉장히 뒤덮고 있었던 고온다습한 공기가 일본 쪽으로 수축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점차 가을 날씨로 들어가는 과정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날씨인데, 지금의 과정은 이 고온다습한 공기들이 계속 수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쪽으로 확장을 했다가 또 일시적으로 수축을 했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온다습한 공기들이 남쪽에서 계속 한반도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어쨌든 9월 달부터는 가을 날씨가 들어가죠. 그래서 한반도 북쪽에서 반대로 차고 건조한 공기들이 내려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의 기온차가 굉장히 크고 또 남과 북의 어떤 수증기량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지점들에서 공기들이 굉장히 빠르게 뒤섞이고, 이러다 보니까 폭우 구름들이 곳곳에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게릴라성의 폭우로 뛰는 것은 역시 이제 고온다습한 공기가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이에 따라서 지역별로 이 폭우 구름들이 발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가을 장마가 시작됐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을 장마가 8월 말 또는 9월 초에서 한 일주일 안팎 정도 보통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또는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주말 정도까지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가량 이 비가 좀 이어지는 그런 가을 장마가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해서 이번 주 초까지는 이 중국 쪽에서 발달한 열대저압부, 그러니까 태풍의 전 단계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수증기가 유입이 되면서 한반도에 폭우구름들이 발달을 했다면 어제부터는 사실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수증기의 양은 좀 적음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의 온도 차이가 큰, 그러니까 전형적인 가을 장마의 모습을 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폭염이 있더니 폭염이 사라지니까 태풍이 오고 또 태풍이 사라지니까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폭우 피해는 더 이상 발생을 하지 않는 겁니까? 네, 그 폭우는 일단 주말까지는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만 어제 이제 뭐 일요일부터 해서 호남과 영남 이런 것 지역들이 이제 반복하면서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여름철로 치면은 장마 전선 이런 것들이 이제 중부지방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다시 또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그러니까 지금 밤새 내렸던 수도권의 폭우가 조금 잦아들고 현재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서 현재 호우특보,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예. 뭐 서울이라든지 경기 남부 지역들은 비가 좀 잦아든 상태인데요. 다시 또 오후부터 해서 수도권 지역에서 또 강한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번 큰 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는 내일까지 25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밖에 서울, 경기, 영서 지역에서도 50에서 최대 150mm, 또 충청과 뭐 호남 지역에서도 30에서 80mm인데 비구름대들이 점차 이제 남쪽으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중부지방 곳곳에서 강한 비가 집중이 되겠고요. 이후에 비구름대가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에는 역시 이제 남부 지방에서 비가 내리고 일요일부터는 확실히 이제 비가 좀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니까 거의 일주일가량 이번 비가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뭐 강수의 중심은 중부에서 남부 지방으로 점차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워낙에 큰 비가 연일 쏟아져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이상의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시청자들이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큰 피해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죠. 뭐 도로가 물에 잠긴다든지 또는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면서 차량 침수 피해도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주말까지는 비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지하 주차장 쪽에 차량을 주차하셨다면 또는 하천이나 물가에 차량이 혹시 주차를 하셨다면 고지대로 빨리 옮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서울에서 하천 인근에 고립됐다가 3명이 어제 구조가 됐고 예. 1명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우구름들이 갑자기 발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내가 있는 지역에 어떤 호우주의보나 경보 또는 어떤 특보, 기상특보가 내려져 있다면 가급적이면 하천에 접근하는 것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급적이면은 안전한 곳에서 만약에 이제 그 하천이나 또는 이제 계곡에서 고립이 됐다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한 다음에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이제 산사태주의보, 그래서 굉장히 비가 이제 강하게 내리고 또 이제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되면 산사태가 내려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가 머무는 곳에서 산사태 위험 지도를 좀 살펴보시고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역시 또 외출하셨을 때 이 접근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올여름 참 날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올가을 날씨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폭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지금 현재 대구와 광주, 제주 이런 지역들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굉장히 많은 비가 내일까지 쏟아지겠습니다만 이 비구름대가 남부지방까지 내려가기 전 까지는 이제 폭염이 계속되겠고 열대야도 다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제주, 광주, 대구 그밖에 일부 남부 지방은 현재 말씀드린 대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기상청에서는 올가을 그러니까 9월 초순 정도까지는 이렇게 여름 기온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무더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무더위 그러니까 우리가 한여름에 겪었던 35도에서 40도까지는 아니겠지만 30도에서 33도 그래서 폭염주의보 수준의 어떤 무더위는 9월 초순까지는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우리가 이제
한반도가 주변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바다가 이 가을철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호 태풍 제비가 발생을 해서 괌 먼 해상에서 발생을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지는 뭐 유동적인 상황입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를 지금 고온다습한 공기들이 어느 정도 뒤덮고 있기 때문에 남부지방이나 제주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것인데 이 주말쯤 되면은 이것들이 물러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비구름대들도 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온다습한 공기들이 일본 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가장자리를 따라서 태풍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태풍 제비는 한반도 쪽보다는 앞으로 일본 쪽으로 갈 확률이 아직까지는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진로는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상청에서는 가을에 한 개 정도의 태풍이 온다라고 예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을철에 한 개의 태풍이 한반도 주변까지 올라와서 영향을 미치겠고요. 가을 태풍은 뭐 태풍 매미나 차바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반도 주변의 바닷물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태풍이 만약에 올라온다면 강한 세력으로 올라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한 개 태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